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우량 회사채 투자 요청이 최근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현재 시점에 좀 금리가 최근 높아졌던 이제 우량 회사채 투자하면 어떻겠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오늘 그 답을 좀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뭐 제목에서 느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기에 회사채를 저희는 좀 투자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GB투자자문이 금리 인상기에 회사채 투자를 지양을 말씀드리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채권 투자 했을 때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자 수익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자본 손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3년 만기나 5년 만기 이런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했을 때는 자본 손익,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에 따른 잘 안 나오네요. 자본 움직임에 따른 이제 평가 손익은 영향을 없고 오로지 이제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바이앤홀드를 하려고 하면은 3년 내지 5년 정도 자금이 묶이게 되고요. 따라서 처음에 바이앤홀드 목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가격 평가 손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미 뭐 대다수 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채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랑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만약에 이자율이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내리면은 시중금리가 내리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는 거죠. 최근처럼 연준이라든지 BOK, 한국중앙은행이 이렇게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최근처럼 시중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권 투자를 하고자 할 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신 고객님들의 질문사항은 이게 그러니까 회사채 내지 준정부채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우량한 채권을 이제 오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간이 좀 깁니다. 금리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한 3년, 5년짜리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채권을 이제 우리의 고객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우량 회사채가 안고 있는 이제 투자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결국 이제 투자 위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채권에서 투자 위험이라는 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내가 투자했을 때 언제 가격 손해를 보는지를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러면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회사채 금리 결정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 구조는 동일한 만기의 국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발행하는 기업 내지 발행하는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붙는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오늘 현재 한국의 만약에 5년짜리 국채를 발행한다. 5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한다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오늘 5년짜리 이제 한국의 국채금리가 3%라고 하고, 해당하는 기업의 신용도가 에 따라서 한 2% 정도 가상금리를 얻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이 기업의 채권의 금리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모든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의 구조를 띠게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건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위험들인데 간단하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뭐 AA라든지 싱글 A가 우량 채권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리스크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 리스크. 이 이자율 리스크라는 건 말 그대로 금리가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인데, 참고로 이자율 리스크는 국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이 기본적으로 떠안는 리스크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우량 회사채라도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즉 이자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그 신용 위험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채,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채권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오늘 좀 설명의 범위를 좀 포커스를 줄이고자 하면 우량 회사채죠. 그러면은 우량 회사채라고 하면 부도 위험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신용 등급 하락 위험도 없을 것 같고, 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유동성 위험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량 회사채가 안는 신용 위험은 뭐라고 하면은 가상금리 확대의 위험이 되겠죠. 가상금리 확대의 위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쉬운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나빠지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은 가상금리가 어떻게, 방금 이 가상금리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짜리가 가상금리가 3% 이렇게 확대되는 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 위험은 요건 해외 채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량한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금리가 높은 우량한 채권 투자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리스크입니다. 안게 되는 건, 첫 번째는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와, 그리고 경제가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을 때 가상금리가 확대되는 리스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최근에 국채금리와 가상금리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고, 요거는 미국이고요. 이건 한국입니다. 뭐 방향이 똑같죠. 지난 한 20년간 차트인데 2002년부터 해서 2022년인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나라 같이 움직이는 거 따라서 우리가 한국 국채금리 전망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시장금리 전망을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우리 이미 미국은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과 미국 최근 어떻게 됐죠?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기전은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FRB, 미국의 중앙은행이 현재 긴축 정책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당분간 현재 예상되는 미국 연준이 내년 하반기까지 긴축을 할 거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 미국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거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금리인데요. 한국의 채권의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미국 채권의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를 보고 이제 그냥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채권의 가상금리와 미국 채권의, 그러니까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투자 적격 채권, 우량 채권의 가상금리인데 뭐에 대한 가상금리냐면 미국 국채. 그러니까 즉 여기가 1%라는 거는 미국 국채에다가 1%를 더 얻는다는 얘기예요. 가상금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상금리의 속성,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가상금리라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면은 가상금리는 내리게 되고요.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과거에 여기에 경기 침체 국면들이거든요. 경기 침체 국면 보면은 요 직전에 전부 다 가상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가상금리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우리가 FRB 금리가 계속 긴축 모드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정책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 리스크 가능성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중의 매크로 경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가상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FRB 금리, 정책금리의 QT, 긴축 때문에 기본이 되는 미국이나 한국의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두 번째로 가상금리 부분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설명에서 결론을 내고자 하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 FRB나 BOK, 한국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리 우량 회사처라도 별로 좋은 투자 대안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유인즉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부도 리스크는 없지만 그래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율 위험에 노출이 되고,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정책금리랑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가능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우량 회사채라도 평가 손 리스크가 커지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한 3년이나 한 5년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3년이나 5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채권 투자를 해서 7% 10%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4에서 3에서 한 5% 정도를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면은 사실은 오히려 유동성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앞으로 그럼 채권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국내, 해외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저희가 주는 솔루션은 첫 번째는 이런 신용 등급이 우량한 단기 회사채, 한 1년 미만의 회사채를 투자를 해서 이제 이자 리스크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매크로 경제를 좀 더 봐서, 즉 우리가 FRB 금리 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금리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향후 일정한 타이밍에 분명히 FRB 금리보다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꺾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정한 타이밍에 미국 국채를, 그냥 한국 국채를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자 수익도, 현재 이자 수익도 결코 작지 않죠. 한국 국채나 미국 국채를 한다고 이미 이자 수익도 3% 나오는 거에다가 향후에 어떻게 국채는 일반 회사채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 어떻게 국채 가격은 반대로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짧은 채권 투자하시고 계시다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적정한 타이밍에 국채를 들어가시면 일정한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경제가 향후에 리세션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반대로 국채 가격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투자가 되실 겁니다. 매크로를 잘 판단하시면은 주식 투자와 반대로 굉장히 채권 투자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미국 하이힐드, 아마 국내에 많은 투자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국 하이힐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